배를 타고 해상 크레인을 떠난 지 대략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새 신진항으로 돌아오고 신진항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 신진항도 제법 크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바람도 없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비록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감사하게도 멀미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바다 나갈 때는 이런 날씨만 계속되면 좀 다닐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돈 많이 벌어서 생계형 직장인 그만하고 파이어조고이 하루 이런 거 하는 게 좋겠지만 배가 접안을 하고 짐을 챙겨서 부두로 올라갑니다. 배멀미에 대한 두려움으로 먹질 못했는데 이제 식사를 좀 해볼까요? 신진항은 제법 큰 지방어항이고 나름 관광지라 식당도 아주 많은데 역시 대부분은 생선회나 매운탕 등을 주로 파는 소위 횟집입니다. 저같이 생선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생선회 맛은 다 거기서 거기이지만 그래도 이런 곳까지 왔으면 분위기상 한 번은 먹어줘야 할 듯해서 살짝 고민하는데 지인분이 이 식당의 쫄복탕이 맛난다고 해서 가봅니다. 쫄복은 한국에서 서식하는 식용보고 중 하나라고 하고 크기는 좀 작은 듯한데 그래도 보고는 보고라 독은 있다고 합니다. 보고는 그 치명적이라는 독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보고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은 그 사악한 가격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밑반찬이 등장하는데 종류도 제법 다양하고 깔끔하니 다들 만납니다. 드디어 쫄복탕이 나오는데 야채랑 쫄복이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쫄복이 다소 작은 생선이라 먹을 게 있을까 했는데 손질이 잘 되어 있어 통째로 먹으면 돼서 오히려 먹기 편합니다. 손질이 참 힘들었을 듯한데 이 작은 생선을 회로도 먹는다고 하는데 손질이 무척 힘들 듯합니다. 쫄복회는 저도 먹어보지 못해서 어떤 맛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보고회랑 맛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만 사 먹기에는 너무 비싸니 저는 다음 기회가 된다면 거래처님들의 무소불위의 권능에 기대어 법카로 한번 먹어보는 걸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반건조 우럭찜도 참 맛나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겨봅니다. 여기 근처가 고향인 지인 한 분이 신진도의 팽나무 식당이라는 곳을 추천해 준 적이 있고 바지락 칼국수와 부대전골을 주로 파는 식당이고 특히 콩국수가 아주 맛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가보진 못했는데 바지락 칼국수나 콩국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했으니 소화도 시킬 겸 잠시 신진도항을 한번 돌아볼까요? 신진도항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 작은 어촌항구로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바다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는 분들의 삶의 현장이 있고 지방 어촌항구가 주는 소소한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듯합니다. 다른 지방 어촌과 같이 수협 공판장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아주 크진 않지만 수산물 지판 매장도 있습니다.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건 아니고 다들 제법 익숙한 풍경들이라 대충 둘러보고 신진대교를 건너 안흥항으로 가봅니다. 안흥항은 신진항으로 가기 위해 신진대교를 건너기 직전에 있던 작은 항으로 안흥이라는 지명은 찐빵으로 나름 인지도가 있는데 찐빵으로 유명한 안흥은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안흥면이고 여긴 신진도리에 속하는 안흥항이라 아쉽게도 그 유명한 찐빵은 없네요. 대신 여기도 어촌항구라 횟집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긴 신진항보다 더 작은 어촌항구라 크게 볼만한 건 더 없는 듯합니다. 그래도 작은 지방항구가 주는 고즈넉하고 시간이 멈춘 듯한 조금은 심심한 감성은 있어 사람 없는 평일 늦은 오후 정도에 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에는 좋을 듯합니다. 최근에 안흥항과 신진도를 걸어서 건너 다닐 수 있는 인도교를 만든 모양인데 이름이 안흥나래교라고 하네요. 직접 여기까지 오셔서 건너보긴 쉽지 않으실 테니 저와 함께 한번 건너보시죠. 인도교가 아주 크거나 길지는 않지만 사방이 뚫려 있어서 시야가 열려 신진도와 안흥항의 전체 풍경을 조망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넓은 서해 바다와 안흥포구가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오고 저 앞에 신진도의 작은 마을과 신진대교가 보이고 옆으로 안흥항과 안흥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대어 살아갈 어선들이 부두의 저반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특별한 풍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지방 어촌의 아날로그 감성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할 듯 합니다. 해질 무렵 인적 드문 지방 어촌 항구의 모습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안흥항의 뒷산 뒤편에는 안흥진성이라고 조선시대에 만든 성곽이 있고 현재는 성곽 일부와 성루만 하나 남아있어 좀 초라한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역사적 의의 때문인지 태안 8경 중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네요. 산 정상 부근에는 태국사라는 절이 있어 가봅니다. 높지 않은 위치라 금방 도착합니다. 백제시대에 만들어진 절이라는데 쇠퇴해서 그런건지 법당 혹은 건물도 몇 채 없고 좀 휑한 느낌입니다. 여긴 주변에 비해 지대가 좀 높아서 그런건지 꼭 절 자체가 아니더라도 사방을 조망하기에는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해 바다와 신진도, 신진대교 등 안흥포구가 한눈에 보이고 저 멀리 가이도도 보입니다. 구태여 여기를 목적으로 올 필요는 없지만 태안과 신진도를 방문할 일이 있다면 겸해서 둘러봐도 좋을 듯 합니다. 어느새 오늘 하루가 서해로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밀려오면서 신진도의 바다와 하늘이 노을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고 고즈넉한 지방어촌 마을의 풍경과 어우러져 아무 생각 없이 잠시 멍하니 바라보게 됩니다. 풍경에 취한 상념도 잠시 사고작업선을 부산, 영도에 소재하는 어느 수리조선소로 옮겨서 수리하기로 해서 부산으로 이동합니다. 신진도 혹은 태안 근처에는 수리 가능한 적당한 수리업체를 찾는 것이 여의치 않아 부산에 소재하는 수리업체를 수배하여 사고작업선을 예인하여 부산으로 옮겨 영도에 소재하는 수리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나 봅니다. 부산까진 좀 멀긴 해도 생계형 직장인이 먹고 살려면 가야죠. 영도는 부산 남부에 위치한 섬이긴 한데 지금은 다리가 여러 개 연결되어 여러 방향에서 진입이 가능해졌고 그중 부산항대교의 영도 청학동 진입로는 그 높이 차이 때문에 뱅글뱅글 도는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어 완전 롤러코스터를 타는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도에도 볼거리가 몇 군데 있는 듯한데 역시 대표적으로는 태종대이고 근대식 선박건조나 수리 관련 산업이 처음 시작되었고 아직 그 시절 아날로그 감성이 살아있는 소위 깡깡이 예술마을 그리고 근래 둘레길 열풍과 낡은 주택가의 독특한 풍경이 합쳐져서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 등이 생각납니다. 이 중 몇 군데 함께 둘러보기로 하고 어쨌든 먹고 살려고 출장 온 거라 우선 일부터 먼저 정리해볼까요? 마침 사고작업선을 수리하기 위해 옮겨온 수리조선소가 영도의 깡깡이 예술마을에 소재해 있는 업체네요. 깡깡이 예술마을은 일 마치고 잠시 함께 둘러보시고 바로 사고작업선이 수리를 위해 소위 슬리베이에 상가되어 있는 수리조선소로 이동합니다. 슬리베이에 상가하는 이유나 상가 모습은 앞선 무안군 출장기에서 다루었기에 해당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수리조선소에 도착하고 사고작업선의 손상 상태 상세와 수리작업 모습 그리고 영도 구경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